1146번입니다. 자, 유리함수의 정의역이 주어졌을 때 치역을 구하라고 하네요. 치역은 바로 함수값들의 모임이죠. 값치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바로 y값들의 모임입니다. 정의역이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바로 y값의 범위를 찾아주면 되겠죠. 즉, y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우리가 관찰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의역이 어떻게 일정한 부분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치역을 구할 때는 항상 그래프를 이용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유리함수를 그릴 때는 항상 점근선의 교점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라고 했죠. 점근선의 교점이 바로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1이 바로 점근선의 교점이 x좌표가 되고 x계수분의 x계수 1분의 2가 바로 점근선의 교점의 y좌표가 되죠. 따라서 점근선의 교점이 1,2니까 점근선은 바로 x 이꼴 1, y 이꼴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이 점선이 바로 점근선입니다. 점근선이 뭐라고 했죠? 이 그래프와 절대로 만나지 않는 선이죠. 이 점근선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자, x 이꼴 1은 y축에 평행하게, y 이꼴 2는 x축에 평행하게 그려놓은 다음에 이 그래프가 1, 3, 4분면을 지날지 2, 4, 4분면을 지날지는 여기에서 우리가 x절편이나 y절편을 찾아주면 된다고 했죠. 이 유리함수는 바로 일반형으로 표현이 되었잖아요. 일반형 안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었죠. 첫 번째,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게 점근선의 바로 x가 되고, 맞죠? 그리고 x계수분의 x계수가 바로 점근선의 교점의 y좌표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 상수분의 상수는 뭐가 된다고 했죠? 상수분의 상수, 즉 마이너스 1분의 플러스 1이란 말은 x 자리에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니까 바로 y 절편이 되고 분자를 0으로 만드는 값. 우리가 분수에서 분자를 0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 전체 값이 y 값이 되니까 그죠? 맞죠? 맞죠? y가 0이 되는 x절편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y절편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점을 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래프는 1, 4분면과 3, 4분면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x절편은 얼마예요? 분자를 0으로 만드는 x값 바로 요 점이 바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정의역이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잖아요. 따라서 2에 대한 함수값을 찾아보면 x자리에 2를 대입하면 분모는 1이고 분자가 5가 돼서 y값이 5가 되죠. 따라서 2,5를 지난다는 말이니까 이 점을 지난다는 말입니다. 맞죠? 이 점이 바로 2,5가 되는 거죠. 근데 정의역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니까 바로 2보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이렇게 따라가는 이 검은 실선이 바로 여기에서 이 정의역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y값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y값의 가장 높은 값이 바로 최대값이니까 5가 되고 y값이 가장 낮은 값은 어떻습니까? 계속 이 점근선에 가까워지지만 이 점근선 아래로 떨어지지가 않죠. 그러면 y의 점근선이 2였으니까 이 값은 절대로 2에 가까워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y값은 2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여기에 2의 이퀄이 있으니까 여기도 새까맣게 칠해주는 것입니다. 치역을 나타낼 때는 무엇으로? 집합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바로 y는 2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의 최대값은 얼마죠? 5인데 최소값은 여기에 이 꼴이 없기 때문에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치역은요. 우리가 y값을 정해주는 건데 그죠? 그래프에서 y값의 최대값, 최소값 사이를 나타내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최소값이 없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아시겠죠? 1147번입니다. 자, 유리함수가 하나 주어져 있는데 정의역이 x가 1이 아닌 실수가 되고 치역은 y가 마이너스 4가 아닌 실수라고 했습니다. 이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 유리함수에서 정의역과 치역은 바로 점근선과 연관이 있죠. 그죠? 일단 이 문제의 점근선의 바로 교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점근선의 교점은 어떻게 찾는다고요? x는 어떻게 찾는다? 분모를 0으로 만드는 바로 x값이니까 점근선의 교점의 x좌표는 a가 되겠습니다. 즉 분모를 0으로 만들어주는 값이 점근선의 교점의 x좌표죠. y좌표는 어떻게 찾는다고 했죠? 바로 x계수입니다. 이 앞에 있는 게 아니고 x계수분의 x계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b가 바로 점근선의 교점의 y좌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점근선은 x 이꼴 a가 되고 y 이꼴 무엇이 된다?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유리함수는 절대로 점근선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정의역은 어떻게 된다고요? X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고 Y는 마이너스 B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죠. 따라서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니까 A가 바로 1이 되는 것이고 바로 마이너스 B가 아닌 모든 실수가 치역이 되니까 마이너스 B가 바로 뭐다? 마이너스 4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A 값은 1이 되고 B 값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A, B의 곱은 바로 4가 되어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라고 매듭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148번입니다. 유리함수의 치역이 주어졌을 때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즉, 치역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정의역의 범위를 한번 찾아보라는 거죠. 정의역과 치역은 무엇과 관계된다고요? 유리함수는 바로 점근선과 관계되죠. 따라서 우리는 점근선의 교점을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라고 적으면 점근선의 교점입니다. 자, 아니면 선생님이 교라고 적을 때도 있고요. 뭐라고 적을 때도 있다. 점이라고 적을 때도 있으니까 점을 적든 교를 적든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마이너스 3이죠. x계수분의 x계수니까 얼마가 된다? 2가 됩니다. 이렇게 일반형으로 나올 때는 바로 점근선의 교점을 우리가 표준형으로 고치지 않고도 쉽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점근선은요, x 이꼴 마이너스 3과 y 이꼴 2가 바로 점근선이 된다는 거죠. 유리함수에서는 점근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따라서 x 이꼴 마이너스 3 여기 점선 있죠. y 이꼴 2 여기 점선 있죠. 자, 여기 점선이 무조건 점근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1, 3, 4분면을 지났는지 2, 4, 4분면을 지났는지 체크하기 위해서는 자, x절편이나 y절편을 찾으면 되니까 y절편이 얼마입니까? y절편은 상수분의 상수가 되니까 3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니까 x축 아래가 y절편이잖아요. 따라서 이 점근선을 중심으로 4, 4분면 쪽에 바로 y절편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 4, 4분면을 지나면서 4, 4분면을 지나면서 2, 4분면 방향 쪽으로 이렇게 2, 4, 4분면에 이 유리함수가 그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치역이 y가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같고 5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바로 이 치역에 해당하는 x 값을 한번 찾아보면 이 마이너스 7에 해당하는 x 값은 y 자리에 마이너스 7을 대입해서 x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분모는 x 플러스 3이고 분자가 2x 마이너스 3이니까 자, 분자는 대각선의 곱과 같으니까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21은 2x 마이너스 3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항하면 9x는 바로 뭐다? 마이너스 18과 같아서 x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x가 마이너스 2일 때 y 값이 마이너스 7이라는 거죠. 따라서 x가 마이너스 2는 여기가 점근선이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가 x 값이 마이너스 2일 때 y 값이 마이너스 7이 되니까 이 점이 되겠네요. 그런데 마이너스 7보다 작다고 했죠. 따라서 그래프는 이 전체에서 이쪽만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정근선에 계속 가까워지는 거지 정근선과 절대로 만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y 값이 5 이상이라고 했는데요. y가 5가 되는 이 값이 5가 되는 x를 다시 한번 구해보면 이 분자 누구는 2x-3은 대각선의 곱과 같으니까 5x 플러스 15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항해버리면 3x가 바로 마이너스 18이 되어서 x가 얼마다?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x 값이 마이너스 6일 때 y가 5라는 것이니까 점근선이 여기니까 x 이꼴 마이너스 6일 때 y가 5가 돼서 이 점이 바로 마이너스 6,5가 되고 자 치역은 y가 5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5보다 큰 쪽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것 또한 어떻습니까? 점근선과 절대로 만나지 않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치역이 이렇게 되는 바로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 이 부분을 포함하면서 이쪽과 바로 이 부분을 포함하면서 이 아래쪽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의역을 한번 적어 본다면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정의역은 X범위니까 이 그래프의 X범위는 마이너스 6부터 시작해서 3은 되지 않죠. 따라서 정의역은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3은 되지 않으니까 이 꼴은 빠지겠죠. 그리고 이쪽 부분은 마이너스 3은 되지 않지만 바로 마이너스 2까지는 되어야 되니까 또는 마이너스 3은 되지 않고 x가 얼마까지 마이너스 2까지는 되어야 되는 이게 바로 정의역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이 정의역 속에 포함되는 바로 정수는 바로 이 그래프상에서도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정수는 무엇이 됩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5와 여기가 3이 아니죠. 미안합니다. 3이 아니라 여기를 무엇으로 나타내야 됩니까?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3은 되지 않죠. 그리고 이쪽은 마이너스 3은 되지 않고 정수는 유일하게 마이너스 2 하나만 있겠네요. 따라서 해당하는 이 정의역에서의 정수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바로 몇 개가 되겠다. 4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유형의 형태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349번입니다. 자,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3,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하면 자, y꼴 x분의 1의 그래프와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자, 평행이동에 관계되는 문제죠. 우리가 평행이동을 시킬 때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면 이 x자리에 x-3을 대입하고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면
y 자리에 y 마이너스 마이너스 2인 y 플러스 2를 대입하여서 이 식을 정리해서 y 꼴 x분의 1과 같아 버리면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겠죠. 크리티컬 포인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이 식으로 즉 도형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점으로의 평행 이동이 훨씬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런 평행 이동 문제가 나올 때는 2차 함수일 때는 꼭지점을 가지고 생각하고 원이 나오면 원의 중심을 가지고 생각했잖아요. 그처럼 유리함수는 비록 유리함수 그래프 위는 있지 않지만 바로 가장 대표적인 크리티컬 포인트인 바로 점근선의 교점을 이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가 마이너스 a가 되고요. 그리고 x개수분의 x개수니까 1분의 b니까 b가 되겠죠. 그럼 이 점을 어떻게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하면 y 꼴 x분의 1의 점근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모를 이거는 기본형이니까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게 0이면서 바로 0, 0 원점이 바로 점근선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각각 여기에다가 3을 추가하고 마이너스 2를 추가하면 되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가지 말고 거꾸로 우리가 생각을 해줘도 되겠죠. 거꾸로. X축으로 3만큼 이동했으면 반대로 갈 때는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했으니까 반대로 갈 때는 Y축으로 2만큼 평이동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평행이동한 이 점근선의 교점에다가 마이너스 3과 2를 고스란히 더해주면 결론적으로 이 값이 얼마가 되면 된다? 마이너스 3이 되면 되고 더해보니까 이 값이 2가 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a는 3이 되고요. b는 그대로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두 a와 b 수를 더해보면 결론적으로 정답은 5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프를 평행이동해서 생각해도 되겠지만 바로 크리티컬 포인트인 점근선의 교점만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가 평행이동이 되면 점근선의 교점도 동일하게 평행이동 되니까 바로 점근선의 교점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1150번입니다.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1,k를 지나니까 지금은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찾아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x자리에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x자리에는 x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그 반대로 플러스 2를 대입하면 되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니까 y자리는 y 마이너스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 5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해주면 y꼴 마이너스 x자리에는 x 플러스 2 그리고 상수는 그대로 6으로 가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플러스 5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이제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니까 x 플러스 2를 대입하면 플러스 2를 대입해야 되죠. 여기가 6이 아니라 2가 되어야 됩니다. 맞나요? 그리고 y축으로 평행이동하는 것은 이 상수 꽁무니에 그대로 부호도 변화시키지 말고 그대로 추가해 준 게 바로 이 플러스 5가 이항하여 마이너스 5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그래프가 1,k를 지나니까 x자리에 1, y자리에 k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므로 k 값은 분모가 3이니까 3분의 6은 2가 되어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따라서 k 값은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7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151번입니다.
자, y꼴 x분의 3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 함수의 그래프와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그래프를 이용해도 되겠지만 크리티컬 포인트인 바로 점근선의 교점을 이용하는 게 더 편하겠죠. 첫 번째는 기본형이니까 점근선의 교점이 0,0입니다. 이 0,0을 x축으로 얼마만큼 a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b만큼 평행 이동하면 자, 이 평행 이동한 이 그래프의 점근선의 교점을 생각하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바로 x는 바로 5가 되어서 점근선은 x 이퀄 5가 되겠죠. x개수분의 x개수니까 1분의 2가 되어서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점근선은 x 이퀄 5, y 이퀄 2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럴 때 바로 이 AB를 구해 달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점을 평행 이동한 것이니까 X 자리에는 A를, Y 자리에는 B를 그대로 추가하면 되니까 0 플러스 A가 바로 얼마가 되고 5가 되고 0 플러스 B가 바로 얼마가 된다? 2가 되니까 A 값, B 값을 간단하게 찾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2는 A-B는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152번입니다. 보기의 함수 중에서 그 그래프가 평행 이동에 의하여 함수 y꼴 5x분의 1의 그래프와 겹쳐진 것만을 골라달라고 합니다. 자, 평행 이동을 한다고 했죠. 평행 이동을 해서 겹쳐지려면 바로 이 주민번호가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고 했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프의 곡률이잖아요. 그죠? 곡률. 굽어지는 정도. 그게 같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의 사실 곡률은 얼마죠? 1이죠. 아니에요. 그 곡률을 나타낼 때는 우리가 항상 x의 개수를 1로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저 식은요, 5x분의 1이지만 x분의 5분의 1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바로 주민번호가 5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이 모든 식을 분모의 x계수를 1로 만들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자, 1로 만들어 주려면 모두 다 5로 나누어 놓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기 불편하니까 우리는 그냥 이 5x분의 1을 그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분모의 x계수는 항상 5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분자의 바로 이 주민번호 역할이 사실 5분의 1이지만 1이 되는 것과는 평행이동해서 겹쳐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기억은 5x이면서 분자가 1이니까 평행이동하면 겹쳐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니은은 자 일반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주민번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좋죠.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은 x개수분의 x개수 얼마죠? 2잖아요. 그죠? 2 맞습니까? 2를 일단 뒤로 보내놓고요. 그리고 분모는 그대로 5x를 그대로 적습니다. 그리고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얼마죠? 0이죠. 그 0을 이 분자에 그대로 대입하라고 했죠. 그러면 1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5x의 1로서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디귿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디귿은 바로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5x분의 10x니까 2가 되어서 2를 뒤로 보내버리고 분모는 그대로 5x 플러스 5가 되고요. 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을 x자리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3이 되어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7이 되니까 마이너스 7이 1과 다르잖아요. 따라서 평행 이동하면 겹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주민번호 역할을 하는 이게 같을 때만 공률이 똑같기 때문에 겹쳐진다는 것입니다. 자, 리얼은 어떻게 이동하면 돼요? 어떻게 바꾸어주면 되나요? x개수분의 x개수니까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5분의 1. 그런데 이 5x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여러분들 인식을 먼저 이 분모 분자를 자리를 바꾸어 주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하나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묶여 있는 거죠. 그 마이너스를 분자로 줘버리면 되니까 이 자체를 5x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1을 분모 분자에 각각 곱해버리면 분자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바꾸어서 같은 식이 돼버립니다. 이 상태에서 x개수분의 x개수는 뒤로 빼버리고 분모는 그대로 5x-5를 적은 다음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얼마죠? 1이잖아요. 1을 분자에 대입하면 1이 되어서 5x이면서 바로 여기가 1이 되니까 얘도 평행 이동하면 겹쳐진다. 이렇게 판단하면 기역, 니은, 리얼이 맞아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1차분의 1차 형태를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 x개수분의 x개수를 뒤로 빼어놓고 분모는 그대로 적는데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이 식에 그대로 대입한 게 바로 분자 이 주민번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쉽게 처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